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9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죠. 자, 중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소식 정리를 해볼 텐데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선고를 받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나오면서 한 화면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텐데 한번 보시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송영훈 의원님. 먼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어떤 갖다부터 논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뭔가 특검법을 통해서 액션을 취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 나온 SNS 글을 보면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사를 상대로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찬 판결문이었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김승원 의원의 논평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법관 출신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결론이 불만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걸 어떤 부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냐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중에 경제 제재 대상인 그 북한의 단체나 기관에게 외화를 보내면은 그것으로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혐의 중에서 일부만 인정이 됐거든요. 그랬죠? 200만 달러만 조선노동당에 건너갔다고 판단을 했고 100만 달러는 북한의 리오남이라고 하는 개인이 받았고 500만 달러는 조선 아태위라고 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이 2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 제재 대상에게 보낸 것으로서 외국환 거래법이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선 아태위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 조선노동당의 민간 외곽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인들을 포섭해서 외화를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곳인데 이게 형식상으로는 민간 단체다 보니까 조선노동당에 간 것이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법원이 판단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조선노동당이나 조선아태위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죄형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준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께서도 앞으로 판결문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부적절한 논평은 삼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도 판사에 대한 불만, 판결문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지금 SNS 글 등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해왔던 검사를 탄핵하자, 이걸 넘어서 법관 탄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반응을 내놓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재판 중인 사안까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또 거부하면은 해당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엄포 놓는 것은 대단히 헌법 정신의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민주당의 강성 의원분들이 이제는 검사 탄핵이 아니라 이 법관 탄핵까지 하실까봐 좀 걱정돼요. 지금 민주당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느껴지는데 좀 비판이나 이런 합리적 비판, 건강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뭐 저게 만약에 특검법이 판사 특검법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당연히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또 거부권이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1심 판단이 나왔고 아직 2심 뭐 대법원까지 남았는데 이게 판사 탄핵을 할 정도의 일인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대 여론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이렇게 지금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뭐 지지층들은 저렇게 뭐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당이 절대로 저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김승원 의원의 저런 SNS 글도 매우 부적절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검찰 개혁, 뭐 검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판사, 재판부의 판결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대단히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관이 때로는 뭐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항소를 해서 뭔가 그 증거를 보완하고 주장을 보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을 저는 우리 당이 해야지 뭔가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 판사를 탄핵한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을 위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뭔가 뭐 정말 진정한 사법개혁, 진정한 뭐 검찰개혁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당의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 강성 지지층에서 좀 휘둘리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울지 참 곤란한 상황이 왔는데요. 저는 이번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수원지검에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갔었었죠. 여기 대해서 한동훈 당시에 법무부 장관 작년 7월 벌써 1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왜 수사를 방해하느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또 반발했었고요. 당시에 화면 돌아보시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구리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뒤가 구린 거예요.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예, 송영 의원님. 어쨌든 이번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판 회유 수사받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 측에서 회유했다, 술을 먹였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보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했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말이 보통 판결문에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 표현입니까?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제가 전날 수원지법에 가서 선고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예. 80분간 선고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쌍방울 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는 그 쌍방울 직원들이 처벌받게 됐기 때문에 역시 죄질이 안 좋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해서는 400만 달러 가까운 밀화가 밀반출이 됐고, 그리고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 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엄히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비합리적인 변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재판부가 이 재판의 과정 내내 있었던 비정상적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평가를 전부 다 녹여내서 판시를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진술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한 5차례에 걸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측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인도 바꾸고 또 부인이 반발하고 등등해서 진술을 바꿨잖아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본인이 그래서 9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게 관심일 것이고 만약 저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라면 저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저 쌍멀 걸로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인데 나중에 재판이 가게 될 경우 저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도 해보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우리가 민간 기업으로 치면은 오너가 있는 기업에 어느 특정 분야 사업을 위해서 영입된 CEO입니다. 전문 경영입니다. 예. 이 전문 경영인이 자기 사업을 특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그룹의 오너에게 보고를 안 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그 회사의 그룹의 명운을 건 사업이라는데 그걸 보고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 그룹의 오너, 즉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으면은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이 독단을 다 방치할 정도로 전권을 다 부여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 역할 다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영입된 사람에서 역할을 당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10년 가까운 중형을 받고 거기에 오나는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4월 선거 공판 때 그러니까 이화영의 무죄가 이재명의 무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돼서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라는 이 가설이 또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10년의 중형은 어찌 보면 이화영 전 부처도 굉장히 많은 지금 압박이 들 거예요.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2심 판결로 갔을 때 어떤 이제 또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겠지만 전 이화영 부지사의 저 심리적 변화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천 대변인. 어쨌든 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던데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주장해 나가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심경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바로 선고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기자들께 이제 브리핑을 짧게 하면서 굉장히 선택적 그 재판부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했다. 그리고 검찰 친화적으로 그 재판을 진행했다. 이런 뭐 반발을 좀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1심 결과에서 두 가지 사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 그 판단하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북 송금했던 것의 성격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쪽에서는 이것을 쌍방울의 주가 조작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문건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도 항소심에 가면 이 두 가지 사안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걸 보고했는가 여부 이 세 가지 쟁점을 갖다가 놓고 아마 크게 그 부각해서 쟁점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과연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고요.